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국무총리 후보 김민석의 팔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토가 4월 달에 나서 인수격이죠. 보다 정밀하게 구분을 한다면 편인격입니다. 인수 편인은 지식창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아는 것도 많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네요. 편인은 임기응변에 능합니다.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말 바꾸기를 잘하죠. 그리고 촉이 발달돼 있습니다. 미래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 전략가다. 전략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꾼으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꾼입니다요. 꾼. 격은 2개 이상을 겸할 수가 있습니다. 월지 근록을 보았기 때문에 근록격이다. 근록은 국록지객이다. 국록을 먹는 격의 팔자다. 다시 말해서 나랏밥 팔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월상이 기토가 투출해서 급제격입니다. 이 급격이 되면 반드시 관살이 투출해서 이것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 살을 용하는 급격 용살입니다. 살을 쓰는 팔자이기 때문에 이 살이란 것은 권위를 뜻하고 권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권력 지향적인 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학생 회장이 된 것도 바로 이런 데 원인이 있고, 본인은 모티브에서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팔자를 통해서 그가 태어난 순간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섭도다 팔자요. 자, 이렇게 격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 내지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후를 보겠습니다. 4월의 무토죠. 4월의 무토가 어떤 상황인지 대자연의 물상에 비유해서 이해를 하면 빠릅니다. 화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화염한 시기고요. 토는 흙은 말라 삐뚤어졌다. 말을 조자 토조하단 말이. 4월 달에 외가는 양으로 보입니다. 외는 양이고, 그러나 실은 땅 속에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한기가 남아 있어서 외양 내환이다. 이것을 난강망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겉으로 실해 보이지만은 내면으로는 허하다, 헛방이다 라는 뜻이죠. 실속이 없다. 결론, 외화 내빈이다. 겉으로는 화려한 언변 말발로서 사람을 현혹되게 하지만 정작 내면적인 실속은 없구나. 외화 내빈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언변은 뛰어나지만 실속은 없다. 정책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다. (4월달에) 무토는 두텁습니다. 그래서 선용합니다. 무엇을 씁니까? 가장 먼저 간목을 써서 무토를 소벽한다라고 했습니다. 벽은 쪼개다라는 뜻이죠. 땅을 쪼개다? 무슨 뜻일까요? 땅을 어떻게 쪼개면 갈아엎는다. 뭘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다면 간목은 농기구, 즉 쟁기죠. 쟁기를 쓰는 팔자네요. 땅을 갈아엎으면 농사가 절로 됩니까? 바로 이때는 차용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병화를 보아서 일조량이 있어야만이 생명이 살아가는 환경이 된다. 즉 농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일조량만 있고 땅만 갈아엎어 놓으면 토가 말라 있는데 농사가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개수가 있어야 됩니다. 개수가 없으면 아예 안 돼요. 이것은 강우량입니다. 비가 와줘야 된다. 촉촉한 남비가 왔을 때 일조량도 있고 땅을 엎어놨으니 이것이 농사가 된다. 이 3박자가 갖추지면 어때요? 농사가 잘 되죠. 무슨 농사? 인생 농사. 이 생에서 그래서 빛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관살이죠. 관이고 이것은 인입니다. 이것은 재입니다. 재관인이 연월에 있단 말이에요. 개수는 진중개수도 조우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재관이 있으면 명문가 출신이다. 연월에 있으면 명문가 출신이단 말이에요. 뼈대에 있는 가문의 출신이다.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뻔하다라고 봐야죠. 결론, 팔자의 관과 인이
쌍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귀한 명을 타고났다. 기명인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의 관상이 어찌됐든 간에 관상은 선인 관상 같아요. 자, 이러한 귀명이라도 반드시 단점 내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적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명학을 하는 사람들이 소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팔자의 문제점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안 돼요. 문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문제점을 덜쳐내는 것은 바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무식상입니다. 식상이 없단 말이에요. 식상이라는 것은 설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기운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설계하여 준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줍니까? 원초적으로는 사랑과 자비를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기적인 사랑 자비만 있겠구나. 이타심이 없겠구나.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팔자가 어떻게 됩니까? 수기가 빼어난 기운이 빙글빙글 돌면서 유통이 돼야 되는 수기가 불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급신이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로소 기운이 내 몸에서 거쳤다. 급신이지. 석호와 분호와 급신이지여 수유. 성공이나 미전봉도로다. 애석하고 분하도다. 내 몸에서 멈췄구나. 봉황의 그림을 그리고자 하나 미완성으로 끝난다. 수기불통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팔자가 균형이 깨져 있죠. 편향적인 성격이다. 만약에 국무총리가 된다면 바로 카르텔 이권에 따른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이미 그가 답을 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무재팔자입니다. 계수 재생이 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진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봉기 무토와 계수가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라는 것은 무토, 급제의 돈입니다. 나의 동무의 돈이거든요. 동무의 돈이고 이것은 묘에 들어가 있죠. 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의 동료, 동무의 금고에 있는 돈을 내가 꺼내서 용이 조화를 부리듯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재라는 것은 첫째 돈이란 말이에요. 돈 인연이 약하죠. 이 생에서 큰 돈을 쥘 사업을 할 사람은 아니다. 관을 추구해서 권력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어릴 때는 부친이 돈을 벌어다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 인연이 약하다. 그래서 이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론을 짓는다면 한 가정의 가장이 돈을 버는 재주가 없다면 그 집은 힘들겠죠. 어렵겠죠. 어려울 난자. 이것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무총리가 돼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나라가 어렵겠죠. 국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하늘로부터 선택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되겠죠. 억지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화내빈이라 어떤 정책을 써도 국정에서 성과를 보기 힘들다. 즉 다시 말해서 카르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처의 별을 한번 보자고요.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팔자에 궁겁이 날림하면서 쟁제를 하고 있습니다. 궁겁 쟁제하면 손처 폐제다. 철을 손상시키고 폐제, 재물이 패한다. 돈 때문에 잡음이 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재성이 임묘되어 있습니다. 재임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갇혔단 말이에요. 불통이다. 세 번째, 재백호입니다. 재라는 육치는 바로 천대 처의 건강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임묘와 백호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게다가 궁급쟁대에 되어 있으니까 재성이 떨 때 바로 궁급쟁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이때
간목이 방어를 합니다만 간목을 치면서 들어오면 바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네 번째, 처궁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일지가 처궁인데 인목이 들어와 있네요. 살이 들어와 있습니다. 좌불안석을 하고 있죠. 처궁이 공망입니다. 공망이고 형살이 있죠. 아직은 깨졌습니다. 본처 해루를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자비를 더욱더 베풀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선이 되겠죠.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면 자꾸 욕심이 생기게 되고 자범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물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 대운을 보자. 을목이 들어왔으면 팔자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등나 개갑을 하면서 관살 혼잡이 되네요. 관살 혼잡 좋은 양상은 아닙니다. 목화가 들어오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여름이라 너무 뜨거운데 조열한데 염조한 팔자에 목화가 들어왔다는 것은 팔자의 균형을 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이 들어와서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만은 관을 착복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착복하는 순간. 두 번째, 진토가 동했죠. 진중에 을목이 투했으니까 진토가 동한 겁니다. 진토는 뭐죠? 급제잖아요. 급제가 동하면 어떻게 돼요? 돈 문제가 생기기 직전이다. 대운에서는 잠복기라고 그랬잖아요. 잠복기인데 올해 을목이 또 뜰 때 올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진 속에는 무토와 개수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급제가 통해서 재를 극하니까 바로 돈 문제가 생길 대운이다. 횟수가 들어와 있네. 횟수가 들어와서 좋다라고 합니다. 이야, 팔자에 물이 없는데 들어왔으면 좋다. 좋긴 합니다만은 팔자 내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죠. 사회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좋은 운을 받아들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충으로 밀어낸단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사중의 경건과 해중의 간목이 갑경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상관경관이란 말이에요. 상관극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이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관사를 쓰는 팔자에 관이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동함과 동시에 사화가 동하면 팔자에 있는 인사 형살도 동합니다. 이것도 내용물을 보게 되면 경건과 간목이 충을 하면서 상관극관을 하는 겁니다. 관을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힘들겠죠. 세운을 보자 말이에요. 억지로 밀어붙이니까 그때부터 잡음이 생깁니다. 올해 을목이 들어왔잖아요. 바로 이 문제가 올해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현실화. 잠복해 있던 문제가 올해 딱 불거지는데 돈 문제, 급제가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가 사화잖아요. 횟수를 충하고 사화를 충하고 이런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상관극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에 밀어붙여가지고 총리가 된다면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21수가 나오죠. 이것은 두령격입니다. 초년에 이게 나타나 있으니까 학생회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13수인데 지목격입니다. 지모가 출중하고 예지 능력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24수인데 입신격입니다. 입신양명하는 팔자다. 팔자가 아니라 이름이다. 죄송합니다. 이름 팔자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총합이 29수인데 성공격입니다. 이 정도면 이름을 잘 지은 거죠. 누군가가 장명료를 바꾸겠다. 이름을 지으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장차 관이 이렇게 투출해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잘 키워라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고수는 아니고 중수 정도로 봅니다. 저는요. 중앙청 앞에 모 유명한 장명가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유는 훈민정음을 놓쳤기 때문에요. 김, 민, 석 이렇게 보잔 말이에요. 자, 여기서는 바로 형이 붙었죠. 자, 손이 붙었고요. 손입니다. 손이 바로 새에 붙어 있으니까 체제 불응 팔자입니다. 개혁을 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서 학생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새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죠? 문부가 붙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재성입니다. 여기는 또 형이죠. 자, 그러면 간목부터 청, 형제가 좋은 사람이 있네. 재물에 주작이 붙었으니까 돈 때문에 구설 시비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청주 구진이 붙었고, 백후 맞은 손이 하나 있으니까 아이가 하나 자연유산이 됐든지 없는 사람, 사라진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면 형이 재를 긋겠습니다. 돈 문제가 분명히 있고 처와 이별하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재가 문서를 치니까 내 계획이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문서가 손을 긋겠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약을 받는다. 자, 이것을 명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간목이고 임수고 여기가 임수고 여기는 뭡니까? 병화고 신금이고 여기는 을목입니다. 그렇다면 비교해보면 여기에 비견이 되죠. 비견이고 여기는 식신입니다. 식신이고 여기는 뭡니까? 효신살이 되죠. 효신살이 되고 여기는 정제가 되고 여기는 급제가 되는 것입니다. 급제가 재물을 깼고 바로 주작이 붙었고, 제가 효신살을 눌리지만 효신이 식신을 치니까 이것은 도식이 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복이 별로 없습니다. 식신이 두 개 모였으니까 상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름을 지은 그 할아버지를 고수로 안 보고 중수 정도로 봅니다. 60점 정도의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김민석의 팔자와 이름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